김태형 선수 관련해서는 이제 정재훈 코치님께서 이제 동행을 이제 하셨잖아요. 정재훈 코치님하고 이제 가볍게 잠깐 좀 인터뷰를 나눴는데 굉장히 만족하시는 눈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막캠이라는 게 가가지고 무슨 뭐 청백전이 있다던가 뭐 연습 경기가 있다던가 요 정도는 아니라서 사실 그 지금 이제 11월인데 뭐 어떤 막 이렇게 막 뭘 할 수 있는 정도다라고 이렇게 당연히 단언하실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이나 본인의 힘을 쓰는 몸을 쓰는 방법을 좀 알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딱 지금 이맘때쯤에 딱 이렇게 내릴 수 있는 평가 중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가장 괜찮은 평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구단에서는 이제 선발로 일단 준비를 시킨다라는 마인드로 이번 마캠도 그렇게 진행을 했고 다가올 스캠에서도 그런 식으로 갈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강한 공을 뿌리는 젊은 투수가 그쵸. 선발적으로 간다는 건. 아예 어차피 그냥 마캠 얘기 조금 더 이렇게 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투수 파트 관련해서는 김태형 선수는 뭐 사실 1라운드고 많은 주목을 받았었고 기대도 당연히 높은 상황이고 한데 그럼 그 외에는 좀 이렇게 좀 눈여겨보신 피처들은 없으시냐 이렇게 좀 여쭤봤었죠. 그래서 이제 신인 중에서는 저희 그 양수호 선수라고 그 공주고 저희 이제 올해 히트 상품으로 떠오르신 우리 곽도규 선수 도규 선수 후배실 거예요 아마. 양수 선수를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공 던지는 게 이 선수가 회전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눈에 띄는 선수기도 하고 공 던지는 스타일도 이렇게 폼 자체가 딥셉션이라고 하죠 저희 흔히. 예, 숨기는 동작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양수 선수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은 뭐 빠르게 이렇게 뭐 1군에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충분히 뭐 곽도규 선수처럼 좀 이렇게 다이나믹한 변화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건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신인 선수들 관련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정재훈 코치님께서 하신 거는 캠프 막바지로 이제 막바지로 흘러갈 때쯤에 조금 체력적으로 조금 선수들이 좀 딸려 보이는 게 좀 눈에 보이긴 했다. 근데 이거는 뭐 당연히 뭐 선수들이 이제 뭐 이번 고3 지금 뭐 공식적으로 고3이니까 뭐 고3 이제 시기를 거치면서 뭐 공 던지면서 뭐 피로도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프로에서 어쨌든 마무리 캠프지만 그 선수들에게는 첫 캠프거든요. 그렇죠. 프로로서 경험하는 첫 캠프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체력적인 것들은 이제 앞으로 더 훈련을 더 경험하고 이런 스캠도 거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늘려가면은 뭐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 그 대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신인 선수들에게 많은 기대가 쏠리는 거는 뭐 당연한 팬들 입장에서는 뭐 당연한 거죠. 사실 뭐 이렇게 못 보던 선수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뭔가 드라마틱하게 잘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극적인 요소도 가지고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 법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기대해 주시는 것도 물론 당연히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어쨌든 어린 선수들이고 앞으로 시간이 더 많은 이제 성장할 시간이 더 많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만약에 예를 들어 시즌 초반이나 이럴 때 뭐 소식이 좀 끊기거나 조금 이렇게 초반 페이스 퍼포먼스가 좀 안 나오더라도 너무 이렇게 부담 선수들에게 부담으로 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잘 좀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언제 누가 어떻게 잘 될지는 진짜 모르는 거니까. 네. 스몰 코치님께서 제일 먼저 꺼내신 야수 중에서 제일 먼저 꺼내신 이름은 주효상 선수셨어요. 포수 파트에 주효상 선수가 뭐 좀 기아 팬들 분께서는 조금 의외이실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뭐 제가 직접 뭐 훈련하는 걸 본 건 아니고 이제 저도 전해 듣는 거니까 좀 의외라는 반응이 좀 있으신데 실제 효상 선수 말씀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가 굉장히 잘 된 것 같다. 뭐 물론 이제 사실 이제 효상 선수 같은 경우 막캠도 이번에 보시면 명단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 그 중에서 이제 주효상 선수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아 막캠 갔구나 주효상 선수가. 네네. 그 토미존 서저리였나 무슨 수술을 했었어요 주효상 선수가. 네. 주효상 선수가 뭐 좋아진 게 보여서 조금 주효상 선수를 이제 승범 코치님이 좀 기대하고 좀 이렇게 잘 관리를 해서 내년에 좀 이렇게 쓰일 수 있게 잘 쓰일 수 있게 뭐 사실 뭐 코치님들 마음은 다 똑같겠지만 자주 1군에 이제 모든 선수들이 다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효상 선수를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 중에서는 또 이름 말씀하셨던 게 저기 외야수 이영재 선수. 그 선수는 저희한테 조금은 낯섭니다. 저도 솔직히. 조금 이제 낯설어가지고 저도 이제 급하게 좀 이제 그래서 이제 승범 코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럼 저도 이제 앞으로 조금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겠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생각이어서 팬분들께서도 한번 이렇게 이름 한번 광주일보 영상에서 이렇게 신인 선수 중에서는 다트부에서 지금 굉장히 보법이 다르신 신인 선수분이 한 분 계세요. 바로 나오시네. 박재현 선수라고.
예, 개그맨 박재야. 굉장히 재밌으시더라고요. 되게 센스도 있으시고. 이 선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 선수가 아직은 이제 좀 체구라던가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키워나가야 되는 거는 이제 뭐 당연히 이거는 뭐 사실 박재현 선수만 적용되는 문제는 아니고 모든 야수, 뭐 투수도 마찬가지죠. 체구를 키워가는 거는 뭐 이제 당연히 앞으로 이제 해나가야 될 문제인데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좀 재능들은 굉장히 좀 눈에 들어오는 스타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타격 쪽에서 스윙 돌리는거나 이런 메커니즘 쓰는 어떤 동작들 같은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신인 치고 그래도 나름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갖춰져 있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박재현 선수도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선수가 일단 핵심 그거예요. 이 선수는 일단 수비. 그러니까 수비를 못한다가 아니라 외야를 지금 외야수 이번 마캠에서도 이제 외야 수비를 많이 이제 연습을 했는데 외야수가 아니었거든요. 정확하게 여쭤보니까 승범 코치님께서 실제로 고등학교 시절에 외야수로 경기를 출전했던 게 뭐 2경기인가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어쨌든 어색한 자리인데 어쨌든 갖추고 있는 재능이 있고 뭐 저희 흔히 말하는 뭐 야잘잘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면서 앞으로 이제 수비가 조금 더 이렇게 저희 지금 뭐 박정우 선수라던가 예전에 이제 김호령 선수가 다치기 전이라던가 이렇게 수행하던 그런 롤로 보통 이제 시작을 하게 되니까 지금 특히 기아 야수 전력에서는 사실 신인 선수가 지금 당장 막 이렇다고 해서 당장 내년에 뭐 2연패 도전해야 되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당연히 육성도 당연히 끼겠지만 그런 이제 풀은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으니까 이제 그런 역할부터 시작을 할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먼저 갖추는 게 가장 먼저 선결 과제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워낙 성격이 좀 이렇게 쾌활하고 좀 이렇게 밝고 한 선수라서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 외야를 고등학교 때 많이 안 했는데 네. 좀 쉽게 잘 적응을 했는지 그 얘기도 궁금해서 혹시 그 얘기는 없었나요?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번에 충분히 가능성을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포지션 전환이라는 게 이게 뭐 아무 근거 없이 구단들이 제가 일부에 뭐 저번에 왔을 때도 이제 이런 비슷한 말을 했지만 구단에서 사실 내리는 어떤 전체적인 선택들이라고 해야 전반적인 선택들 뭔가 근거 없는 선택은 어쨌든 없는 것 같아요. 그 근거가 이제 결과가 뭐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서 근거는 충분히 있는데 이번에 박지훈 선수 같은 케이스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을 받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거기에 적합할 수 있다는 판단도 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환을 시도를 한 거고 충분히 그거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줬다. 기대에 봄직하다라는 말씀. 네. 부상 업데이트는 어떻습니까? 이게 또 팔꿈치 부상이라는 게 저도 그래서 이제 이게 혹시나 뭐 그 전에 훈련 과정부터 조금씩 좀 팔꿈치 쪽에 본인이 좀 뭐가 이상을 느꼈나? 근데 그게 뭐 터진 건가 이게 궁금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이제 훈련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팔꿈치 통증이 찾아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선수만큼 또 상실감이 큰 사람은 없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워낙 좀 안타까우셔서 조금 이제 공식적으로 좀 이렇게 황대인 선수가 부상 때문에 귀국했다는 사실을 좀 처음엔 좀 알리고 싶지 않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언제까지나 뭐 이렇게 안 알려질 소식은 아니니까. 그렇죠. 이게 또 부상이라는 게 또 갔다 오면 어쨌든 회복하는 기간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딱 그 팔꿈치 통증 때문에 이제 딱 들어와서 그때 나왔던 소견만큼 그때 한 뭐 3주였나 뭐 이렇게 받아가지고 딱 그만큼 이제 어차피 자연스럽게 뭐 이제 비활동 시즌이 왔으니까 이제 좀 휴식을 취하면서 그리고 이제 황재인 선수가 뭐 결혼도 했고 이제 아버지도 됐다고 들었거든요. 책임감도 굉장히 많이 커지셨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많이들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비단 기아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분들 진짜 다들 잘 되셨으면 좋겠는데 황대인 선수도 참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 잘 이겨내서 좀 내년 시즌에는 좀 좋은 활약 보여주시면은 참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에 김규성 붙어있던 나머지 선수들 부상 관련해서는 다들 이제 그냥 스모커님께서 딱 그러시더라고. 물론 이제 트레이닝 파트한테 정확하게 이제 오피셜로 나온 건 아니지만 나머지 부상들은 사실 뭐 이렇게 훈련을 진행하면서 훈련을 막 아예 못할 정도로 막 이렇게 뭔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훈련 과정에서 있었던 어떤 그러한 것들 충분히 이제 이미 귀국은 마쳤고 좀 절차가 눈 때문에 좀 쉽지 않았지만 어쨌든 귀국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제 좀 휴식 충분히 취하면은 걱정할 정도의 부상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나머지 선수들은 그렇게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